네, 안녕하세요. 대림대 김필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주로 수소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최고의 화두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이 쌍두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것이 수소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3년에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차 투싼이죠. 이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2018년에 넥소라는 모델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어떤 수소전기차에 대한 노하우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소 충전소에 대한 것들은 아직 국산화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현대차 그룹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요타와 더불어서 쌍두마차로 보시는 게 더 올바르다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수소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진 이유가 행사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수소에 관련된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이 글로벌 온라인 행사를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가졌습니다. 이 여기서 발표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시스템, 스택에 대한 부분들, 고효율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어떤 부분을 주도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또 주목을 받았던 차 중 하나가 비전 FK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바로 고성능 수소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매끈한 모습의 이 쿠페형입니다. 그리고 한 번 충전에 600km를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 100, 정지 상태에서 100km 이르는 시간대가 3초 됩니다. 세계 최고의 고성능 스포츠카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현대차 그룹이 M 브랜드를 많이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N인 같은 내연기관차의 고성능 브랜드, 이미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여러 번 통해서 세계의 최고의 기술을 구현을 하면서 차에다가 양산형에다 집어넣은 게 아반떼 M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양하게 모델을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기차 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도 역시 크로아티의 리막 기술을 응용을 해서 이 전기차 쪽에 M 브랜드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를 통해서 나온 비전 FK는 바로 수소전기 고성능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의 이 하이테크 수소전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여기에다가 고성능 시스템까지 얹어서 나오는 이 컨셉트 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모델이 아마 수년 이내에 고성능 수소전기차가 나오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시장에서의 수소전기차에 대한 주도권은 현대차 그룹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통해서 각종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료전지 스택, 또 일반 양산형 일반 승용 브랜드, 또 고성능 브랜드, 여기에다가 지난 재작년이죠. 2020년에 스위스를 수출을 통해서 본격화된 세계 최초의 양산형 트럭인 수소 트럭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네시스를 2025년에는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무공해차로 주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런 그림과 더불어서 이번에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행사를 통해서 같이 접목돼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같이 행사했던 또 한 가지가 바로 수소위원회 출범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정부하고 산학 연관이 묶였던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미 발표된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수소기업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그 하이드로젠, 즉 그 수소를 이용을 해서 기업체가 묶어서 정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 투자라든지 방향 설정을 해주는 수소 관련 기업이 모두 모인 이런 협의체가 수소기업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세 개의 이 그룹이 주도권을 쥐고, 즉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SK와 포스코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그룹이 의장사를 시작으로 해서 효성, 또 그 밖에 그룹사가 12개가 들어왔고요. 또 그 다음에 단일 기업이 3개가 들어오면서 수소기업 협의체는 15개의 기업이 출범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세계 분과를 통해서 각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될지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에 관련된 역할 분담과 투자에 대한 것들, 미래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정책을 필요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글로벌 수소 경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겠다. 이런 움직임이 바로 이번 수소 기업 협의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명 이제 이 H2 이 서밋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죠. 비즈니스 서밋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런 그 협의체를 통해서 매년 정기 9월 달에 정기 회의를 열고 전반기에는 세계 기업의 수소 활성화를 투자를 촉구하는 이런 어떤 행사도 가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이 전 세계의 이 수소 경제, 수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또 수소 모빌리티 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각종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소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각종 모빌리티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선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에 특수 이동형 수소차가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에너지를 다른 전기체에 공급할 수 있는 수소 모빌리티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선을 보인다 이렇게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 관련 드론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방수포까지 붙어 있어서 이 화재 현장의 촬영은 물론이고 위에서 방수포를 이용을 해서 화재 진압에 대한 것들도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이런 드론 개념의 수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수소 관련된 시스템, 특히 모빌리티에 적용을 해서 수소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내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홍보대사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수소 활성화를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투자하시는 분한테 이 포인트를 하나 드린다면은 수소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주도권을 쥐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소의 이동, 저장, 발생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지금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글로벌 제작사들은 전기차가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기차에 올인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이 수소전기차에 대한 것들도 물론 궁극의 차 중에 한 가지지만은 전기차 그 다음 세대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유럽이나 미국은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만 해놓고 있지 양산형 모델은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든다라는 거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또 충전소 같은 수소 인프라를 비롯한 수소 경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소 협의체 구성 또 현대차 그룹에서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라든지 각종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국내의 어떤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은 역시 4대 중에 3대를 해외에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국내 협의체가 이 국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도권을 쥐고 퍼스트 무버로서의 의미를 되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에 대한 것들은 아직 해결 과제가 많다는 거, 그리고 문제점도 아직도 전기차에 비해서는 해결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궁극의 차 분명한 확실한 부분이지만은 아직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 수소 관련 행사가 범용화되고 있고 산학연구원이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올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작정 수소장, 하이드로젠, H2만 들어가면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소에 대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단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수소차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보다도 지금 당장은 전기가 답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수소에 대한 무르익는 계절이 많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자체가 생각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어서 단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연 기관차하고 같이 공존하는 기간이 40에서 20년으로 줄었고 최근에는 15년 이내로 줄을 정도로 전기차의 득세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보급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수소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는 완벽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수소에 관련된 주식 투자가 도리어 활성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소에 대한 것들은 중장기적인 측면을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국내에서 수소 관련 행사가 집중적으로 여러 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위기 환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주도권 확보, 원천 개수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중장기적인 측면의 수소 시스템을 고민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